네,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인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이고요. 자, 제 옆으로 또 이 자인식을 앞으로 든든하게 채워가 주실 안방마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명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동대학교 지명순 교수입니다. 저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오늘 프로그램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입고 나오신 옷만 봐도 음식 굉장히 잘 만드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자인식을 여러분께 이제 선보이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일까, 앞으로 네. 어떤 내용들을 선보이게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먹을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몸에 좋은 먹을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자연에서 나는 먹을거리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먹을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음식궁합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기에 정보에 더해서 저희 자인식만의 또 특별한 것들이 또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4절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예. 네. 차차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궁금하면 매주 수요일 저녁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둘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또 자인식의 첫 밥상을 맛있게 꾸려가 주실 이야기꾼들을 좀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세명대 한의과대학의 김정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김정범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음식에 관심이 많은데 이 음식과 건강 또 한의학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으셔요. 아, 그래요? 근데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찬덕 충주문화원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충주문화원장 전찬덕입니다. 우리 지명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저희 집사람이 보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지금 충주문화원장을 좀 맡고 있고요. 또 이 프로가 전통문화와 음식에 관한 이야기 프로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자인식의 조미료 중에서도 인공조미료 아니고 천연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김나라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나다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모저모 다 뽑아내서 제가 가교 역할을 해드릴 텐데요. 즐거운 짜인식. 네, 좀 빨리 발음하면 웃기네요. 짜인식. 네, 흥겨운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네. 발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옷 색깔 보니까 벌써 화려한 게 조미료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아주 재밌게 들려주고 계신 우리 호랑이 담뱃대 박찬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천 기적의 도서관의 호랑이 담뱃대 이야기 동아리입니다.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그 옛날 이야기, 직공예, 전통놀이 이런 것을 애들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패널까지 해서 쫙 모시니까요. 뭐 배달 음식이라도 좀 시켜갖고 맛있게 좀 나눠 먹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 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네.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풀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맛있게 여러분께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외쳐볼게요. 자, 고품격 건강 토크.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음식. 자인식! 네, 자인식 오늘의 주제는 3월 삼진날입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주변에서 그러시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월 삼진날이네, 한식이네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좀 무식하게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또 구본상 씨 외에도 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래도 24절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24절기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떤 게 그 24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24절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3월 삼진날이 있는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그 청명, 뭐 한식 이런 거 다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저기 전찬덕 원장님께서 예. 잘 아실 것 같아요. 잘은 모르고요. 네. 일단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양력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또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절기는 24절기를 이제 태양의 변화를 따라 가지고 이제 절기를 정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사계절을 낮이 가장 길 때를 우리가 하지라고 하죠. 하지. 네. 또 밤이 가장 길 때를 이제 동지라고 하고. 그래서 하지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지를 기준으로 앞에를 그 봄을 6. 또 그 이후로 6. 그러니까 춘하, 추동을 6. 64, 24. 예, 4분의 24. 그래가지고, 그러면 24절기가 되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정해서, 태양의, 양력은 태양의 변화,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양력, 음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벌써 정리가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공부 많이 하고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장님 궁금하더라고요. 3월 3일 하면 사실 삼겹살 데이를 젊은 사람들은 떠올리지만 수준이 나랑 비슷해 지금. 예. 나 배고파요. 그런데 왜 삼자가 기분 좋은 의미로 많이 좀 쓰였나 봐요. 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림 맞추기 할 때도 네. 보면 기본 점수 3점부터 딱 주고 아,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3월 3일을 삼진날이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조상들이 3, 또 5, 7, 이게 홀수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게 수리적으로 보면 홀수가 양에 해당합니다. 짝수는 음에 해당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3일이면 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9월 9일, 그러면 이제 중구절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중양절 뭐 이렇게 쓰기도 해서 홀수 그걸 양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양기가 방송해야지 또 활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 상세번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네. 원장님 머릿결을 보면 양기가 왕성하시네요. 3월 3일. 한량기였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음력도 왜 1월 1일 이렇게 홀수로 그렇죠. 겹쳐진 날이고. 네, 올 5일은 단오이고요. 그렇죠. 7월 7일은 7월 칠석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부터 홀수를 좋아했습니다. 좀. 중국은 뭡니까? 짝수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네요. 중국은 쌍십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 홀수. 그래서 1월 1일. 그 중에 3번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시기에 3월 3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3월 3일을 제일 좋은 날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좀 겹치는 날로 좀 말씀드렸고 양기 음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한의과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좀 아무래도 양기 쪽, 음기 쪽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3이라든지 뭐 5라든지 8이 단다 숫자에 관한 거잖아요. 예. 이 수를 가지고 이제 자연의 변화를 좀 추측해보고 또 관찰하는 그런 거가 이제 상수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의학이 도 도입이 됐죠. 이 숫자를 가지고 뭐 과학적이다, 뭐 맞다 이렇게 따지긴 조금 못하고요. 그냥 하나의 문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를 1부터 10까지를 이제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목, 화, 토, 금, 수 네. 이렇게 5형으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이제 3, 8은 목에 해당이 됩니다. 아, 네. 1, 6, 수, 2, 7, 화, 뭐 3, 8, 목, 4, 9, 금, 5, 10, 토 이렇게 되는데 3, 8은 이제 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3은 이제 목 중에서 양에 속하고 8은 목 중에서 음에 속합니다. 근데 3월 3일이니까 양이 2번 겹치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머리가 계절- 길어지나요?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제 봄이 목에 해당되거든요. 예. 또 거기다가 3이 2번 겹치니까 이 봄은 또 이제 생장하는 계절이잖아요. 이게 나무가 싹을 틔우고 그래서 그런 자연의 생장하는 기운에 맞춰 가지고 이제 몸에도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에는 이제 간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의 기운이 막 이제 솟아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기운이 좀 많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 기운 뒷받침을 못하니까 몸이 노곤해지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춘곤증 춘곤증이라. 네, 이런 게 생기십니다.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튼튼한 사람은 조금 이제 뭐 못 느끼고 예, 몸이 좀 약한 사람은 이제 춘곤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때 이제 봄나물이나 뭐 봄꽃이나 이런 걸 먹어서 몸을 좀 보충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봄나물이나 봄꽃은 인간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지금 절기 얘기를 하니까요. 이맘때가 되면은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삼진날하고 혹시 관련이 있나요, 그러면요?
삼진단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오냐면 돌아가기는 9월 9일 날 지난해 네. 9월 9일 날 돌아갔습니다. 네. 강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강남은 중국의 이제 화북 지방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이제 3월 3일 삼진날을 맞아서 이제 돌아오는군요. 돌아오는데 그 풍습에 이런 풍습이 요즘에는 전해지고 있지 않는데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해졌다랍니다. 그러니까 제비맞이라 해서 네. 제비를 그 해에 이제 올해 첫 번 볼 때 제비를 보자마자 제비를 향해서 큰 절을 3번을 하고 또 왼손으로 지금은 우리 지명수 교수님만이 한복을 입었을 때 네. 왼손으로 네. 옷걸음을 풀렀다가 다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내면은 그 해에 더위를 먹는다 그러죠. 그러면 더위를 먹지 않는다 이런 풍습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옷구름을 풀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매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사실 원장님 저는 그 강남 갔던 제비 얘기해서 그 강남이 서울 강남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가 봐요. 그건 아니죠. 아니 네. 자꾸 머리 얘기해서 죄송한데 원장님 보면은 그러니까 한 7, 80년대로 거듭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시절에 제비 하셨으면 머리 스타일이 네 제비 하셨으면 아주 인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70년대에 대학 생활은 70년대 했습니다.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 리프도 말씀대로 이렇게 한 제비 했죠. 재밌게 노셨다는 뜻이네요. 네, 재밌게 많이 놀고. 이 삼진날 이건 나비를 또 봐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첫 번에 날아가는 걸 흰나비를 봤을 땐 네. 아이고 올해는 상어설 있겠다. 네. 예, 좋지 보는 겁니다. 근데 네. 호랑나비가 있고 네. 노랑나비가 있어요. 호랑나비? 예, 네. 호랑나비. 죄송해요. 뭐 노래의 호랑나비가. 예, 그 호랑나비를 보면 그날 아주 그 해는 운수가 대통하겠다. 그래서 나비는 첫 번에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봐야 된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보통 뭐 흰나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흰나비를 보면 그게 상옷을 입을 운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예. 근데 요즘 꽃이 너무 많이 폈잖아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뭐 꽃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무튼 요즘은 어쨌든 제 마음에는 진달래 꽃밭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니 여기도 사실은 꽃밭이잖아요 저희. 때는 바야흐로 춘3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분홍빛으로 곱게 물든 진달래가 지천에 흐드러지면 처녀 총각 가슴 설레고 애들 어른은 동심으로 돌아가니 너도 나도 마음은 꽃밭이다. 세상만사 고달퍼도 꽃 앞에서만큼은 소녀처럼 스마일. 꽃만 따봐요. 아, 잘했어. 먹을 것이 귀했던 옛날에는 이 진달래꽃도 훌륭한 간식거리였다고 하지만 도시 아이들에겐 책에서나 보던 꽃을 직접 따먹는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냥 진달래꽃이 있는 거 책에서만 봤는데 저희 꼬마들은 직접 와서 따보고 네. 만져보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도 보고 이런 진짜 경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많이 땄으니까 먹으러 가야 되겠죠? 네. 다 함께 출발! 뒷산에서 한아름 딴 진달래꽃으로 이제 무얼 하는 거 하니? 약한 독성이 있다는 꽃수술부터 떼내고 동그랗게 반죽해서 진달래 화전 부쳐 먹어야죠. 꽃 수술을 하나하나 땄죠. 꽃 수술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가지고 수술을 따고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화전을 붙일 거예요. 동글동글 꼭꼭. 난생 처음 꽃지짐이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 동글. 그래요. 3월 삼진날이면 화전놀이 즐겼다는 것도 이제 옛 이야기. 놀거리 먹을거리가 차고 넘치는 지금은 진달래 화전이 낯선 음식이 됐다.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자주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성인이 되면서 지금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꿀 녹차. 우리 아까 덜 익었다.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도 처음 맛본 진달래 화전은 그야말로 특별식.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한 장 한 장 정성 들인 핸드메이드.
몸에 좋은 수제 간식이라는 사실. 인절미 같아요. 맛이 인절미 같고. 맛있다.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이 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정말 아이들 즐거워하네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저희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2004년부터 호랑이 담배 때 어르신들이 결성된 다음에 항상 민속 프로그램이 절기마다 운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봄을 시작으로 오늘 3월 3집 행사 떡해먹자 부엉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먹을거리 있는 곳에 놀이가 빠질 소냐. 3월 3집날 남자들이 주로 즐겼던 민속놀이는 바로 버들피리 불기. 물이 오른 굳은 가지를 잘라 살살살 뒤틀면 껍질이 쏙 빠지는데, 이 껍질을 잘라 입으로 불면 크기별로 소리도 다른 버들피리가 되니 장난감도 필요 없었다나? 너 아니야? 물어봐. 안 돼! 안 돼요! 이야, 잘한다, 잘해. 어메, 어쩜 그렇게 잘 분다냐? 너네들 처음 보는 거 맞아? 학교와 학원에서 못 해본 거는 여기서 하니까 되게 좋았고, 동생들이랑 또 같이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이거 뭐예요? 피리. 피리? 불 수 있어요? 네. 한번 불어볼까요? 요령이 없으면 백날 불어봐야 소리가 안 난다는데, 너 혹시 버들피리 신동이니? 방구 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한테 집에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나저나 왕년에 버들피리 좀 불었다는 어르신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할머니도 잘 부시는데? 버들까지 하나로 금방 웃음꽃이 피는 아이들. 이게 바로 친환경 자연놀이터 아니겠슈? 저도 어릴 때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딸들이 이렇게 잘 부는지 몰랐어요. 온 산에 붉게 들이는 꽃이라고 해서 만산홍이라고도 부른다는 진달래. 척박한 땅이나 바위 틈에 피어 더욱 격이 있는 꽃이라고 했던가. 철마다 피고 지는 꽃이 있듯 자연도 음식도 놀이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니 더 늦기 전에 가까운 산으로 진달래 꽃놀이나 갑시다 그려. 네, 화면 보니까요. 진짜 진달래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김나나 씨도 예쁘지만 억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얘기하셨어요. 꽃도 정말 예쁘고요. 예. 화면이 아주 분홍색 꽃밭이네요. 네. 아니,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3월 3집날 무렵에 이제 핀다고 해서 갔는데 아주 만개하진 않았지만 이제 피기 시작하면서 진달래꽃도 보고 화전도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저 혼자 간 건 아니니까요. 회장도 좋으셨잖아요. 네, 그 화전 열심히 아이들이 따다 우리 붙이는 걸 먹어보니까 네. 정말 옛날에 이렇게 좋았나. 그렇죠.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 참 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보다도 화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두고두고 봄만 되면은 이 화전을 부쳐 먹던 기억이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에서 해마다 이래 한 번씩 행사했습니다. 벌써 10년 이상을. 근데 뭐 꽃 얘기 나오니까 사실 뭐 붙이는 거, 뭐 물론 남자도 붙일 수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여자들 꽃놀이, 꽃 따고 놀고 이렇게 할 때 남자들은 뭐 하고 놀았을까요? 남자들이야 그때 뭐 버드나무 잘라다가 그 버들피리. 버들피리. 옛날에는 저 호디기라 그랬는데 호디기는 사실 밀집을 잘라가지고 이 빈 게 호디기고 이 버들 껍데기를 뺏겨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건 피리입니다. 그 버들피리가 있고 나무잎이 좀 크면 나무잎으로도 불어요. 잎으로 그냥.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 남자들은 놀고 먹었네요. 아니죠. 놀고 먹은 게. 놀고 먹은 게 아니고. 악기 연주를 했다잖아요. 놀고 먹은 거. 그 놀고 먹었죠. 뭐 피리 불고 또 남자들이 뭐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건 아니죠. 사냥 얘기까지 놀면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 때는 어렸을 때 이제 산에 아이들이 놀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버드나무. 요즘에 이제 이 버드나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어머, 돌리면 신기해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예, 이렇게. 예. 아주 물이 잘 이렇게 올라야 물이 올라서 빠집니다. 네. 이렇게 빠진 네. 다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네, 네. 한번 풀어봐 주세요. 소리 안 나면 망신입니다. 네. 멋지다. 네. 나도 소리가 나겠지요. 회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안 웃기셨잖아요. 약간 세는데 어느 정도 되네요. 좀 많이 해봤다고 그랬는데 못하면 네. 곤란한데 이거. 입술에 힘 주시고. 네. 아, 뭐 하시는 지금 정지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저기 알아서 한번 해보시죠. 저도 작은 걸 받았는데 여기 네. 옆에 찢어졌는데 괜찮은가요? 아, 괜찮아요. 네, 어디 볼까요? 아, 저는 저기 피리 말고 옆에 입으로 나왔네요. 좀 깊은 곳에. 깊이. 네. 간사합니다. 저기 원장님이 또 버드피리 말고 그 회심에 뭔가 뭐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예, 이게 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예, 활입니다, 이게. 활인데. 그러니까 놀이로서 저희가 이제 부는 것과 또 활도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제 이 활을 가지고 예. 전국에 있는 한량들이 삼진달 모여가지고 한량들이 삼진달 모여가지고 이제 이 활시합, 요즘 말은 활시합도 하고 예. 네. 또 삼진날 우리들 잘 아는 단양에 있는 그 온달 장군. 온달 장군이 3월 삼진날 장군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고구려 때부터 이게 이제 활을 쏘기 시작해서 이렇게 전해 내리고 있는데 네. 주몽. 네. 잘 알고 네. 계시잖아요. 고구려를 네. 건국한. 그러니까 부여에서 홀승벌성으로 와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그 주몽의 뜻이 네.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름의 뜻 자체가요. 예, 그 뜻이 자체가 부여 말로 예. 그냥 남자들이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원장님 한번 당겨봐 주세요. 예. 이렇게. 네. 이것도 안 당겨지면 망신입니다. 이거 소녀시대 노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활쏘기를 하고 노는 거를 철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꽃 진달래를 붙이고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것을 꽃 다림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활을 잘 못합니다만 이렇게 깍지대랍니다. 깍지. 깍지를 손을 끼고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보호하는. 발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발사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아, 멋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힘을 주고 이게 이렇게 당기는 건데. 주몽. 머리 긴 주몽. 머리 긴 주먹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옛날부터 우리 민족들이 동이민족 동이의 이자가 또 큰데의 활궁.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래로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예, 사실 중국은 창, 네. 조선은 활, 일본은 금이죠.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 예로부터 이게 활 솜씨가 좋았죠. 지금 저희가 뭐 노는 얘기하다 보니까 버드피리에서 뭐 활까지 갔는데 사실 저희가 또 자연식이잖아요. 먹는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버드나무나 버들잎 같은 경우에 한약재라도 좀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버드나무 꽃, 잎, 가지, 그 줄기의 껍질 다 약재로 썼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는 쓰지는 않지만은 뭐 계속 무는 있고요. 주로 또 어떤 약으로 쓰이나요? 잎은 이제 그 종기, 부종, 뭐 여성 유방이 부은데 이런 데 이제 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는 그 치통이나 이제 가려움증 이런 데 많이 쓰고요. 특히 이제 이 줄기에서 그 껍질 벗기는 거, 그거는 이제 유자, 버드나무 유자를 써가지고 유근백피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통증이나 부종 이런 데는 제일 많이 썼고요. 황달이나 치통 이런 데 쓰고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옛날에 이렇게 조선시대에 가다 보면 낭자, 내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주시겠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저기 물 그냥 안 주잖아요. 우리가 저기 한입 따다가 한 입 좀 섭섭하고 두 입 정도 이렇게 데코레이션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줄 때도 물을 먹고 체하면 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체할까봐 버드나무 잎을 몇 잎 이렇게 띄워서 주면은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하기도 했지만 또 그거를 계기로 또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다는 설화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그 많은 잎 중에 왜 하필 버들나무 잎일까요? 글쎄요, 이 봄에 맛있나? 한약재 성분 들어가셨나요? 버드나무가 물가에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보면 버드나무가 항상 물가에 있죠. 네. 자, 뭐 버드잎도 버드잎이지만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낭자. 낭자. 그나저나 물 한 잔을 마셨더니 배가 출출하오. 네. 아, 먼 산을 보니 진달래꽃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는데 낭자의 볼빛과 똑같구려. 내 낭자의 볼빛과 꼭 닮은 진달래 화전을 내 맛보고 싶소이다. 아, 진달래꽃과 제가 누가 더 예쁘옵니까? 아, 그럴 건 묻지 마시오. 예쁘다고 해야지 제가 화전을 드릴 수 있지 않사옵니까? 아, 예뻐.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오나요? 그 손님도 이렇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좋소. 진달래 화전도 붙였고요. 아, 주세요. 그리고 또 진달래 화채도 만들었고요. 훌륭하오. 후식으로 먹을 진달래 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 대단하오. 빨리 나옵시오. 약이 되는 음식 연구가 지명순 낭자가 준비한 3월 삼진날 시절식. 자, 함께 만들어 볼까요? 꽃술을 떼고 물에 잘 씻어 물기를 닦은 진달래꽃과 찹쌀가루, 소금, 설탕, 물, 식용유를 준비한 다음 곱게 빻아 반죽한 찹쌀가루를 5cm 크기로 동글 납작하게 빚어 프라이팬에 넣고 살짝 눌러준다. 한쪽이 익을 때쯤 한번 뒤집은 다음 익은 쪽에 진달래 꽃잎을 얹고 약한 불에 잘 지져낸다. 다 익은 찹쌀 반죽이 뜨거울 때 꿀을 묻히거나 설탕가루를 뿌려주면 고소하고 쫄깃한 진달래 화전 완성! 이번엔 진달래차 한 잔 하실까요? 깨끗하게 손질한 후 그늘에서 잘 말린 진달래 꽃잎을 한 줌씩 쌓으면서 흑설탕을 켜켜이 뿌린 다음 꿀에 재워 2주일 정도 숙성시킨다. 잘 재워진 진달래 꽃잎과 즙을 기호에 따라 찻잔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우려내면 이게 바로 진달래차. 빛깔 참 곱다. 오미자 국물에 진달래 꽃잎을 띄워 먹었다는 진달래 화채. 먼저 물에 씻어서 준비한 오미자를 끓여서 식힌 물에 하룻밤 정도 담가 놓는다. 붉은색이 우러나면 고운 채로 맑게 걸러낸 다음 우려낸 오미자 국물에 설탕과 꿀을 넣어 잘 섞어주면서 단맛을 조절한다. 깨끗하게 손질한 진달래 꽃잎은 녹두 녹말 가루를 묻힌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친다. 넓은 그릇에 오미자 국물을 붓고 데친 진달래 꽃잎과 잣을 띄우면 새콤달콤 상큼한 진달래 화채. 자, 진달래로 만든 3월 삼진날 시절식 3종 세트 완성이요. 자, 아까 저희가 그 낭자를 불러봤는데 낭자 우리 지명순 교수님께서 직접 약속대로 이렇게 예쁘게 음식을 좀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네, 낭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진달래 화전을 붙여서 왔는데요. 맛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같이 일단 음식이 앞에 있는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네, 실례죠. 꼬르륵. 맛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눌까요? 네.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교수님?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그러게 먹는 것도 순서가 있나요? 저 입맛을 좀 돋우려면 네. 진달래 그 화채를 먼저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채? 예, 이쪽 예. 왼쪽에 있는 진달래 꽃이 위에 떼어져 있는 거요. 네, 맛 좀 볼까요? 색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가 아깝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예쁜 국물에 이 진달래 꽃이 너무 예쁘게 동동 서 있어요. 네, 한번 맛을 보시고요.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로 국물을 준비한 거고요. 여기에 꿀과 설탕을 탔고 그리고 여기에 그 진달래 꽃을 띄웠습니다. 한번 맛을 보시고. 말씀 중에 지금 저희는 다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맛은 좀 이렇게 강한 신맛이 느껴지는데 2번, 3번 먹으면 달콤하면서 오묘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 꽃도 먹어도 돼요? 네, 물론 그렇죠. 드셔도 아까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럼 저 좀 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촌티가 나는데 사실 제가 진짜로 진달래를 어릴 때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많이 먹죠. 많이 먹었습니다. 네. 진달래 혹시 독이나 들었을까봐 걱정하시는데요. 네, 진달래는 독이 들었지 않고요. 예. 우리가 혼돈이 되는 철쭉에는 좀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죠. 아니 그런데 궁금해지는 건요, 교수님. 왜 저 같은 경우는 인삼을 먹으면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좀 어지럽거든요. 근데 뭐 인삼은 어떤 체질엔 안 어울린다,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진달래에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돼요. 현재 체질의 원조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거 이재마 선생님이 쓴 책이거든요. 네. 거기에는 진달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이 없는 것들은 이제 후세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이 이것은 어떤 체질에 좋을 거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진달래 그 효능을 보면 첫째 이제 폐에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폐의 열을 내리고 기침 걸렸을 그 감기 걸렸을 적에 머리 아픈데 네. 또 뭐 그 해수 기침 나는 거 기관지염 이런 데 좋다고 되어 그럼 있거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아, 담배는 끊어야죠. 끊어야 좋은 거고. 네, 끊어야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간대 폐소, 폐의 기능이 좀 약한 사람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태음인이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에게 좋을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여자한테 특별히 좋은 건 뭐가? 아, 여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 혈액을 조화시킨다. 예. 또 이제 월경을 조화시킨다 이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월경 불순 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타박상이 잘 생긴 사람이 저요. 있습니다. 멍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 다 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혈액순환에 좋고요. 네. 네. 특히 관심이 더 가는 분야가 있는데 항산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한다. 이런 작용이 그럼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갱년기가 딱 오려고 하는 중년 여성분들 네.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딱입니다. 저희 우리 벌써 거의 잠복을 하고 저 중년이 되고 있어요. 꽃새닭인데 중년이시라네. 아까 낭자라는 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 이리 오너라 한 상 더 차려라. 안 돼. 저희가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아까부터 젓가락을 들고 계속 얘기 듣고 있거든요. 지금 언제 먹어야 되나? 예, 진달래 배가 고파서. 화잔 드셔보세요. 전 저희가 이게 먹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보기 먼저 아깝습니다. 이게 저기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네, 그래서 이거는 찹쌀가루를 반죽해서요. 이제 진달래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열이 닿이게 되면 진달래 그 꽃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깜짝 놀라서 진달래 색이 다 어디를 갔나? 이렇게 하실 근데 텐데. 여기 색깔이 예쁘게 잘 돼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색깔을 찾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식으면 오히려 더 색깔이 붉게 더 나고요. 그럼 이건 시켜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대고 찹쌀이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죠. 어때요? 자,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얼른 먹고 친구들 것도 좀 먹어야 되겠네. 네, 어르신들 표현에 개눈감 주듯이. 정말 그렇겠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아니, 좀 이렇게 예쁘게 좀 먹어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다 들고 먹으면. 남자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해마다 꼭 진달래 화전을 부쳐서 먹는데요. 이 진달래 화전을 이렇게 먹으면 온몸으로 봄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해마다 이걸 안 해 먹으면 뭔가 할 일을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또 그 방송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이렇게 봄을 더 많이 즐기는 해인 것 같습니다. 계속 먹어도 되는 거죠? 네, 계속 근데 드세요.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화채를 지금 먼저 마셔봤는데 오미자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오미자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배즙도 있고 사과즙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동원이요. 예, 또는 뭐 식약동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미자를 우리나라처럼 음식에 이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가까운 일본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오미자 화채를 해서 드렸더니요.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서 그럼 그분들은 약으로 쓰시는 예, 일본에서는 약으로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는 오미자를 다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미자를 보게 되면은 맛도 5가지 맛이 있고 색깔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진달래 꽃을 띄워서 먹고요. 여름에는 장미를 꽃을 띄우고요. 가을에는 국화를 띄워서 사시사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자를 이제 오미자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죄송합니다. 5가지 맛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제 껍질하고 과육 이런 부분은 이제 달고 뭐 좀 신맛이 돌고요. 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쓰고 맵고
네. 이 전체적으로 짠맛이 있고 그래서 이제 5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아니 미자 씨들이 대부분 이 별명 오미자로 많이 불리시던데. 오미자를 5가지 맛이 죄송해요. 난다고 하는데 또 오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죠. 아, 그래서 오미자예요? 네. 제가 지금 한 잔 다 비웠거든요. 근데 비운 이유가 요 저 진달래 꽃잎 맛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후루룩 한번 살펴봤는데, 야 정말 어때요? 꽃향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정말 신기하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앞에 놨는데 이거 그냥 진달래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거죠?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제 꽃을만 따서. 진달래- 아니 근데 교수님 예. 진달래 먹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담가서 먹으면 또 좋죠. 그다음에 말려서 약재로 쓰기도 하고요. 술을 이제 두견주라 그러죠. 두견주. 예. 두견주. 예, 두견주. 그러니까 그 진달래를 이제 두견이라고 합니다. 두견. 두견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저희들 많이 먹던 겁니다. 이게 먹을 게 없을 때. 예. 그냥 이렇게 막 집어서 막 먹고 싶어요. 예, 막 먹어도 됩니다. 근데 먹는데 진달래하고 철쭉을 어떻게 구분하죠? 철쭉하고 진달래는 이제 전혀 틀리죠. 아까 동네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예. 뭐 꽃이 이거는 이제 먼저 피고 잎이 피는데 또 철쭉은 뒤에 잎 부분이 저 끈적끈적합니다. 이거. 회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같이 펴요. 같이 피고 꽃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건 뼈쪽 스는 성질이 많이 있죠. 이게 꽃이. 진달래가. 예. 그래가지고 이 이파리하고 꽃잎하고 같이 피어 올라오고 또 끝을 만지면 끈적끈적하게 손이 들어붙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보면 여기 꽃을 이렇게 보면 여기 빨간 이제 점들이 약간 이렇게 있죠. 속심에 이제 철쭉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총나라 때 그러니까 의가 아주 좋은 형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형제가 있는데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계모 밑에서 이제 크다가 보니까 계모가 이제 확대를 많이 했대요. 옛날 표현을 어떻게 확대를 하는지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형이 먼저 쫓겨났죠, 형이. 집에서. 쫓겨나고 또 얼마 후에 남은 하나 동생마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너무 막 저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생은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뭐 먹고 뭐 할 때가 지금보다 훨씬 저기 할 때니까 무슨 총나라 때니까. 시대들이. 먹을 게 먹을 게 없을 때죠. 네. 그래서 굶어서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된 게 두견새가 됐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두견새가 되어가지고 새로 환생을 한 거죠. 환생을 해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려고 이 진달래가 피는 봄이면 이제 울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견새가 이제 울죠. 울죠. 두견새가 우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든지 목에서 피가 터져서 여기 앉았잖아요. 여기. 어머. 그래서 그 형이 심오한 뜻이요. 너무 형을 보고파서 울다가 지쳐서 목에서 피가 튄 그 자국이 요 속에 있는 짙은 부분이 됩니다. 저 보고 싶다고 울지 마요. 저희가 오늘 그 진달래 이렇게 사실 뭐 맛으로만 먹는 건 아니고요.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누면서 먹고 있는데 식약동원이라는 표현 아까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약식동원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같이 쓰는 말인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뭐 뜻은 같죠. 근데 이제 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식약동원 이렇게 쓰거든요. 앞에 뭐가 붙느냐. 이제 약이 약되는 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음식이 약과 같은 권한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음식으로 사실 몸을 보호하는 게 약보다 더 중요하죠. 1년 365일 음식을 먹고 약은 일주일이나 뭐 한 달, 길어야 한 달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모르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약을 모르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음식과 약을 다 알아야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보, 약보, 동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약으로 몸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보호하는 게 더 좋고 그보다는 동보, 동작, 운동으로서 몸을 보호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음식의 이제 가치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이제 말씀드리면 약은 그 치료의 효과는 높으나 혹시 독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음식은 매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독성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몸을 상하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실히 저기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강의를 지금 먹어야 되는데 강의를 듣느라고. 그래서 음식은 이제 약성적으로 보면 평에 해당됩니다. 약은 약을 먹으면 이제 덥게 하는지 차게 하는지 따뜻하게 하는지 열나게 하는지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맨날 먹는 음식에 그런 성질이 있으면 곤란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먹는 곡식은 되게 평에 속합니다. 네, 그렇죠. 덥지도 않게 하고 차지도 않게 하고 그래서 네.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그전부터 식물을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먹는 게 전부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부 그렇죠. 하나하나 골고루 먹으면 다 건강에 좋고 뭐 가려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어라. 그 전에 어린 때도 그 골고루 먹는 거. 이거면 뭐 약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네. 아직 약을 안 먹습니다. 건강하시잖아요. 예. 아니, 저희 집에 어르신도 이 밥 숟가락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라고 정신 차리고 먹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아사를 하잖아요. 자연이 네. 바로 우리 스승이거든요. 자연 아사.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진달래. 진달래도 먹고 화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엔 또 할미꽃을 세잎을 따가지고 손에 이렇게 먹으면 학질이 걸리지 않는다. 큰일 나요. 근데 큰일 나긴 하는데 또 그렇게 이제 내려온 적도 있고 할미꽃. 이질의 전약입니다. 할미꽃은 백동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전염성 이질 이런 데 쓰는 약이거든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학질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전해 내려듣고 또 봄에 그 철쭉이나 이런 또 이런 좋은 음식들을 이제 진달래나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용기가 왕성하니까 삼진달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 마냥 머리를 단정하게 우리 교수님 마냥 단정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 맞아요. 삼진날에 머리 감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또 빨리 올라온다. 감는 게 아니라 깎으면. 그럼 삼진날에 머리 깎으신 건가요? 진달래 많이 드시고 양기 왕성해져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소쩍새가 울기를 소쩍 오르면 이제 그 해에 흉년이 든답니다. 흉년이 들고. 또 소쩍다. 네. 소쩍다. 풍년이 든다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소쩍다. 솥이 적다. 그러니까 솥이 적으니까 큰 솥을 준비해라. 내년에는 풍년이 든다. 이런 이제 풍습이 전해지고 있죠. 서쪽새 소리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전원장이 자꾸 머리카락 보게 돼요. 안기로 이렇게 빚어진.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얘기 그 자체가 자연과 사람이 또 하나 되는 게 또 음식이구나. 이런 생각. 저 잘했죠. 마무리 잘해주셨네요. 자, 여러분도 진달래꽃 뭐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요. 나가면 사실 조금 따다가 뭐 아무 차라도 이렇게 좀 동동 띄어서 이렇게 마셔보시면은 봄 향기, 봄 맛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어디 이벤트 뭐 또는 좋은 식당 찾아서 가시는데요. 우리 그 산에서 꽃 진달래꽃 따다가 이렇게 화전도 붙이시고 화채도 만들고 차도 만들으시면 그 어떤 외식보다도 건강에도 좋고 또 주부님들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 봄을 아주 건강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음식, 자인식. 오늘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3월 삼진날 이야기들, 그리고 진달래 화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꾸며봤는데요. 첫 방송 어떻게들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도 방송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시작에서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유익한 정보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잘 흡수돼서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방금 전에 진달래 화전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특히 3월 삼진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잊고 지내거나 그동안 잘 챙기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걸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밥상에 올려놓고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부터 약식동원 또는 식약동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인식 다음 주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